이쪽 분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육아 휴직 중이고요. 지금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 못하겠어요. 다시 찍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수강생이자 게스트 에버랩스 방송을 시청을 해주시는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의 왼쪽에 계신 분은 자 이제 성함 좀 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쌍둥이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6%라고 합니다. 6%요? 6%요. 육아 프로. 아, 숫자 6. 숫자 육. 아, 6 앞으로 네. 쌍둥이 아빠시라고. 네네네. 지금 육아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수 교수님의 찐팬 CL 빛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빛이 많이 나는 것 같죠? 화장빨이에요, 화장빨. 자, 일단은요, 우리 그 질문을 좀 하나 뽑아갖고 온 게 있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요즘 청약시장 분위기 이제 하반기 들어가니까 7월달에.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저요. 아, 그러시구나. 빨리 읽어주세요. 네, 요즘 가장 질문 많이 들어오고 있는 대출 분양가 상승을 겪은 청약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교수님? 자, 청약시장 분위기 어떠신 것 같아요? 유프로님이 보시기는요. 저는 지금 청약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게 뭐 집값과 상관없이 저희처럼 청약을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굉장히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꺼지지 않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올라가실 것 같다? 경쟁률이 적게 나왔다? 네. 네, 그러시구나. 꺾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네. 예전만큼 그런 분위기는 되지 않는 거죠. 아무래도 금리 상승이랑 아, 금리 때문에? 네. 아,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예, 맞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의 뭐 청약시장 뭐 분위기 뭐 분상제도 이제 막 끝나간다고 하고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아요 해서 우리 라방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누구는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고 그러고 누구는 이제 폭락한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의견은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근데 일단은 청약시장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봤을 때는 조금은 관망이에요. 왜냐면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살짝 추이탄다고 그러죠. 현장에서는 이제 추이탄다고 해서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면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금씩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제 좀 관망, 이제 좀 봐야지. 네, 그렇기 때문에 살짝은 관망하는 분위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출이라든지 분양가 상승을 봤을 때는 요거는 좀 그래요. 분양가 상승은 뭐 뉴스에도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좀 올라간다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원자재값 올라가지, 뭐 시멘트값 올라가지, 뭐 올라가지, 뭐 올라가지 하니까 그래서 막 공사, 네, 그러니까 월급 빼고 다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이제 9월달에 그 공사비를 다시 한번 책정을 하거든요. 표준 공사비를. 근데 요번에 너무 올라가 버렸으니까 7월 달에 다시 한번 그 한다고 그 얘기 한번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을 더 합쳐갖고 거기에 이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분상제가 이제 곧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아파트 나오게 되면 그냥 빨리 하나 청약을 넣어서 빨리 내지 말을 하세요라고 내가 작년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가 이뻐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분상제가 끝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일이 끝나는 거예요. 네, 세일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라도 하나 빨리 해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관망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관망이니까 오히려 네. 지금이 기회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파트 물량이 이제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7, 8월 때는 원래 좀 비수기잖아요. 그러다 이제 9월 달 되고 하면서 조금 비싼 가격으로 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이라도 비수기라고 해서 전혀 그 청약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또 내일 모레 또 가입한 데도 있고 막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있으면 일단 무조건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요. 자, 또 이제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모셨을 때 기적 같은 청약 당첨 사례가 있었을까요? 있죠. 예. 근데 원래 목소리가 돼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네. 톤을 어떤 걸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좀 덜 매력적인 톤으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대표님이 보셨을 때 기적 같은 당첨 사례. 가끔 나와요. 이제 부적격도 많이 나왔었고 미분양도 많이 나왔었어요. 옛날에 하남 미사. 그래갖고 그때 LH인가 거기에 그 황산 사거리 그 앞에 있었거든요. LH 앞에.
구리 쪽에, 아니 구리랑 저기 하남 미사 넘어간 그쪽에. 그래서 밤새 거기서 또 줄을 섰었어요. 그냥 그거 주워간다고. 어차피 해봐야 1층, 2층, 3층이겠지. 그래도 주소요. 남은 거니까. 그때 주소도 안 간다고 했었는데 그냥 부동산 업자들이나 해서 이제 뭐 떴다는 업자들이 그냥 다 서 있었다가 남은 것도 다 40평, 뭐 1, 2층 그래갖고 그거 다 주소 갖고 갔는데 그게 지금 대박 났잖아.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저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러니까. 그냥 줄 서서 그냥 주소 갔던 거예요, 그냥. 부럽네요. 그런 인생. 근데 그게 몇 년 전 얘기지 막 1970년대, 80년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사실.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가끔씩 우리 또 최근에는 상담하다가 1734번째인데 예비 1734번째 대박. 중에서 33번째에 이제 들어간 거야, 예비로. 그래서 당첨이 됐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라방을 할 때 물어보는데 아리까리 하더라고 이게. 이거 좀 많이 아리까리. 네, 그래서 한 명 차이야. 그래서 야 이거 나도 한참 말을 못하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딱 그랬는데 나중에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교수님 1734년도에서 1733번째 들어갔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하나 차이로. 그래서 그 검단에 있는 걸걸요, 아파트가 아마 검단에 있는 아파트. 그래서 그거 그냥 겟했죠. 그래서 되는 사람 되더라니까. 근데 정말 청약은 끝날 때까지 네,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예비 가봐야 당첨까지 네. 가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수강생 못 모르고 저기 천안안산 가고 해서 거기서 1,500 주고 팔았을 줄 누가 알았어. 아, 당첨돼서 간 게 아니라 그냥 가서 확인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옛날에도 우리 수강생 1기 그분도 그 졸업식 날 내가 잔금 처리 딱 해주면서 100만 원짜리 수표 8장 주면서 그분도 한 1,500인가 당첨됐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당첨이 됐는데 남편은 얼마에 당첨되는지 몰라. 그거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보통 그럽니다. 예. 남편한테는 그냥 가서 도장만 찍고 하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수님 지금 신세계 예, 저는 신세계 지금 같아요.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지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진짜요? 저는 예. 저도 좀 늦게 발을 들였는데 줍줍 현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아예 밤을 새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때 200 몇 세, 그 인천이에요. 인천 거기 가정동? 가정동 있는데? 가정도 있는데 청라 들어가기 전에 거기 뭐지? 네. 스크 많은데 네, 맞아요. 거기였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이게 뽑히였는데도 안 되더라고. 안 되는 사람 안 된다니까. 아니 저도 이런 거는 그래서 네. 그렇게 따지면 나도 연태 안 됐었어요. 나도 사실. 나도 한 번도 연태 안 됐어. 되신 거 없어요? 네, 없어요. 대박! 그리고 진짜 웃긴 거는 나 어디서 저기 옛날에 그 예당 있잖아요. 예당을 들어갔는데 잠시만. 101동에 1층을 뽑았어. 101동 101호. 잘했는데요? 이제 실거주하기에는 잘하셨네요. 1층을 뽑았어. 1층 101동에 101호를. 그때 막 4층, 5층, 7층, 10층도 있었는데 밖에서 이게 뭐냐고 막.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거 그때 시가 500이었거든요. 남들 거 막 열심히 막 알아봐 주느라고 정보 제공해 주느라고 정작 내 거는 또 못 팔았어. 대박. 그리고 누가 당첨된 거냐,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냐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거라고, 내가 당첨됐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래요?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서 못 팔았어요. 네. 나도 여기에 대해서 운은 없어. 근데 수강생들이 운이 좀 좋지. 그냥 멋모르고 그냥 왔는데 1,500 딱 돼갖고 말이 1,500이지 1,500이 사실. 그래요. 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봅시다. 네. 지역별, 가점별, 청약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지역별, 가점별에서 이제 나와 있는데 청약 전략이지 않습니까? 전략. 근데 이게 전략이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내가 그냥 뭐 질문을 받을 때는 여기 청약을 할까요? 여기 아파트 좋아요? 이렇게만 물어보거든요. 근데 답변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동호수가 또 다 다르고 84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고 C타입이 있고 D타입이 있어요. 그리고 물량이 또 다 달라요. 어떤 건 600개가 있는데 여기는 150개 있는 게 있어요. 오늘 방송하고 나온 거는 630개 대 180개예요. 그리고 하나는 둘 다 코베이 판상이었는데 마침 이게 또 다 조금씩 다 다르니까 교수님 근데 청약 당첨이 먼저 아닌가요? 사정이 또 그것도 다르지. 왜냐면은 왜요? 1주택 있는 사람은 밑줘야 본전이니까 84 추첨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40평대 추첨 물량이 많은 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좋은데 해보고 아니면 말고 어차피 나는 집이 있으니까. 근데 또 신혼부부나 이렇게 월세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당첨이 우선이니까 물량 많으면서 좀 좋은 데로 아니면은 물량에 따라서 이제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 그럼 질문을 받으실 때 질문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받으면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더 편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편하죠. 뭐 근데 지역이나 본인의 가점이라던가 네, 그렇죠. 위안가족 수라던가 그렇지. 내 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질문지를 조금 구체화를 설문지에서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네. 해서 그 틀 해가지고 네. 교수님께 질문을 좀 그렇게 받으시면 네. 좀 답변해 주시는 분도 좀 편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처해 있는 상황들이 워낙 다 달라서 맞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은 이제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로 해가지고 본인이 어떠한 기준에 있는지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준이라는 게 소득을 먼저 이제 보고 뭐 신혼부부라고 하면. 신혼부부 있고 뭐 자녀가 있고 없고 이것도 있고 그런데 세계 이제 최초인지. 그렇죠. 질문하는 사람이 다 다른데 그치. 답변하는 사람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네. 거의 청약홈도 아니고 청약보다 더 디테일하잖아요. 그쵸.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건강은 제가 알아서 좀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결론은 이제 뭐냐면은 청약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하는데 각자 입장에 따라서 워낙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엑셀로 좀 만들어갖고 말씀하신 대로 엑셀로 만들어갖고 제가 좀 멋있게 올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좀 질의응답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매뉴얼화 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지 않아도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데 맨날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밖에 나가고 하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면 뻗어요. 우리 나이 되면 이제 2코스 이상 못 뛰거든요, 하루에. 이제 운전하고 밤새 이렇게 돌다가 이제 집에 딱 와서 저녁 먹고 그러면 그냥 뻗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내일이 또 시작이 돼. 그러니까 이제 신문은 계속 쌓이고 고지서도 계속 쌓이고 이제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그래도 조금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또 이제 다음 질문도 한번 볼게요. 3번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백업을 하는 걸로 하고. 청약에 당첨됐는데 부적격은 어떻게 피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부적격이 났습니다. 어디서요? 인천 연수 쪽에. 인천 연수에서요? 네네. 야. 그때는 지금도 불인인데 그때는 와이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전혀 이 부동산 청약 쪽에 관심이 없고 그냥 청약품 눌러서 여기가 떴네 넣어볼까? 그냥 정말 초보. 그런데 와 됐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부적격에 당첨되셨습니다. 너무 그래서 안타까운 문자네요. 1년 동안 이제 페널티를 이제 먹고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교수님 채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셨구나. 예.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 작년 같은 때에는 우리가 그 모집 공고문 있잖아요. 공고문 뽀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고문 뽀개기라고 해갖고 그 깨알 같은 글씨 막 60페이지짜리에서 막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인데 이런 경우를 조심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다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가지고 유료 방송을 했었어요. 10,000원씩 받고. 그래갖고 한글로 써여져 있는 그 모집 공고문을 보면서도 사실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맞아요.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쭉 해설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그때 만나갖고 만일에 부적격을 면피를 하고서 들어가셨으면은 괜찮았었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모집 공고문을 좀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설 방송을 제가 다시 좀 할까 해요. 그걸 좀 많이 보시는 게 좋고. 부적격을 어떻게 피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가끔씩 국토부 전산에는 이 사람이 집이 있는 걸로 떠요. 근데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그 분양을 했던 사람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까지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이 있는 걸로 나오게 되면 거기 그 사람한테 무조건 다 부적격 문자를 남발을 한다고 합니다. 남발. 그러면 각자 알아서 소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60제곱 이하야. 그리고 공시지가 1억 3천 이하야. 그렇기 때문에 집은 있지만 요거는 괜찮아 라고서 등기를 끼워다 제출을 해야 돼요. 저는 처음에 부적격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소명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부적격 그런 느낌은 좀 안 좋더라고. 그러면서 뭐 소명하라, 뭐 공시지가 막 60제곱 이하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죠. 그러다가 보면 사실 일반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나중에 딱 보고서 선생님 그 집은 소명을 하면 돼요. 그거는 봐줍니다. 조그만 집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되게 고마워져. 당첨이 되고 안 되고 완전 죽다 살아났다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그 집을 소명을 잘해갖고 내 말 듣고서 해갖고 내 집이 됐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진짜. 그럼 그 집이 지금 얼마가 됐을까?
예, 하다못해 지금 그때 당시에 막 한 4, 5억 하던 게 지금 막 2W, 3W 정도가 갔으니까. 야, 그러니까 이 집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자산의 차이가, 그리고 이제 자녀 교육의 차이가 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모집 공고문 잘 보면서 좀 공부를 많이 하는 거 말고 사실 수는 없어요. 아니면 그냥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송에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60제곱 이하에다가 뭐 공시지가 1억 얼마는 봐줍니다 했잖아요. 특공에선 안 돼. 일반 공급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 몇 가지만 사실 알아놔도 많이 안 나.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피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하면 된다는 거. 자, 또 다음 질문도 한번 볼게요. 네, 최근 눈 여겨보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있죠. 우리는 항상 있죠, 그게. 돈만 생기면 여기다 꽂아야지 하는 데가 우리 원래 있죠. 근데 한가있죠. 펜 있나요? 펜. 적어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녹방 나가니까. 나가는구나. 저 같은 경우 사실 그 하남 쪽을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하남은 너무 비싸잖아, 솔직히. 맞아. 근데 이제 하남에서 간 건 너무 위편, 남양주, 이제 남양주. 도곡, 그쪽을 좀 좋아하는 게 일단 서울에서 가깝고, 저는 이제 거기 낙지 파는 데도 있고 뭐 오리고기 파는 데도 있고 해서 저는 거기를 이제 자주 가니까. 그리고 그 길이 이제 또 드라이브 코스고 자주 가는 데다가 익숙하니까. 거기서 데도 많아요. 이쁜 데 많아요. 근데 거기서 막상 길 건너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가 바로 하남이니까 사실상 생활권은 하남 미사라고 봐야지. 스타필드도 있고 하니까. 서울 강북에서 스타필드 가는데 거기서 강 건너서 못 오겠냐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어차피 지하철은 다 있고, 하여튼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인천 쪽에서는 뭐 어차피 뭐 송도는 거의 이제 끝났고 하니까. 근데 검단에서 2기, 3기가 이제 또 들어가는 물량이 있긴 있는데, 그때 되면 분양가가 지금의 그 분양가는 아닐 것 같아서 이제 조금. 근데 파주 운정보다는 그래도 검단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파주 운정은 너무 멀어. 그쵸. 물론 GTX가 있긴 있는데, 그럼 차라리 그냥 GTX가 없고 가까운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검단 쪽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검단도 나중 되면 비싸니까 그 옆에 있는 뭐 원당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제 그쪽 동네들이 있어요. 그 옆에 우리가 항상 신축만 생각할 수는 없고 그 옆에 있는 같이 있는 구축을 생각을 하자. 그런 쪽에서도 막 신도시 같은 데 말고 이제 조금 살짝 떨어진 그런 데도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많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경기 광주 쪽이거든요. 2천 넘어가는 길. 우리 어머니 계시는데. 근데 거기 같은 케이스도 힐스테이트 3동역이 이제 그 들어오면서 바로 옆에 있는 모 아파트가 페인트 칠 한번 싹 하더니만 가격이 같이 놀아. 그래서 이런 데를 구축 잡는 거를 잘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신규 아파트, 신축이 들어오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축 아파트. 근데 이제 대신에 신축은 하자가 별로 없지만 구축은 어느 정도. 좀 잘 봐야 돼요. 집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돼요. 하여튼 하남 위쪽에 강건너편, 그리고 이제 경기 광주 3동 넘어가는 쪽, 그리고 이제 검단이라든지 그 옆에 이제 주변,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걸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나서도 청약 통장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좋다고 생각해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제가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이 질문은 제가 특히 내 주변의 선배 후배한테 제일 많이 들어요. 형, 나 이제 어차피 빌라 하나 샀으니까 이거 없어도 되지 않아? 왜? 아니 뭐 돈 필요하고 뭐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봐라. 내 집 마련을 했다 할지라도 1주택자도 또 청약을 넣어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2주택은 안 되지만 1주택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또 이제 추첨제 물량이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밑줘야 본전 그냥 좋은데 집어넣어놓고 안 되면 말고.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이제 부담이 없어져 버려요. 일단 내 집 마련 숙제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청약 통장 자체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깨지 마시고, 절대 깨지 마시고. 저 깼었어요. 깼었어요? 전 어차피 청약이 되지 않아요. 왜요?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자주 섞인 말을 해요? 갑자기 막 비도 오는 날 갑자기. 왜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저는 근데 저는 사실 특공이나 이런 거를 청약 제도를 되게 늦게 알았어요. 늦게 그래서 알았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없긴 했었는데 청약 통장이 유주택자도 보니까 청약 통장이 있으면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주택도 만드시면.
네? 아 지금은 있어요. 아, 지금은 지금은 있구나. 있는데 저는 한 번 깬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깨고 나서 되게 후회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돈 때문에 청약통장을 깨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금등 담보 대출을 받으면 돼요. 예금 담보. 그러니까 내가 놓은 예금이잖아. 내 돈이잖아. 내가 내 돈을 좀 빌리겠다고. 그러니까 뭐 대출이 안 될 이유는 없어요. 내가 내 돈 좀 해서 다시 좀 꺼내 쓰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금리도 되게 저렴합니다. 그리고 한 90 몇 %까지 대출을 해주니까 그냥 거의 다 대출을 해준다고 봐요. 아, 내 청약 통장을 가지고 그걸 담보로 약관 대출. 네.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있어. 내 청약 통장에 1,000만 원을 내가 지금까지 넣어놨어요. 그럼 거기서 한 950만 원인가 그 정도까지 대출이 돼요. 금리가 나 그때 했을 때 1%나 2%인가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해서 계속 가버리니까. 저도 지금 청약 통장으로 약간 대출 음.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금리가 낮은 거는 뭐 둘째 문제지만은 진짜 돈이 필요하면은 예금담보 대출을 활용을 하시고 절대 깨지 마세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 되면은 이게 기간이 쌓이면서 자격이 되고 돈이 되고 하는 거니까 꼭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1주택 뭐 추첨제 물량 얼마 없고 하니까 사실 잘 안 되지 않아요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경기는 사이클이잖아. 정권마다 또 사이클이 바뀌잖아. 그래서 추첨제 물량이 또 늘어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걸 그때 가서 새로 통장을 만들면 기간이 안 되잖아요. 기간이. 그러니까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숙성을 시켜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숙성.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질문지네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청약할 만한, 그러니까 추첨제 물량 있는 청약 단지나 지역을 추천하는 거 혹시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실까요? 저 가점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거의 다 이제 젊은 사람들, 뭐 30대, 뭐 애가 하나, 아니면 없다든가, 아마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사실 추첨제 물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추첨제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단 신도시 잘 보세요. 84 타입보다 100 몇 타입 있죠? 네. 이런 데 경쟁률이 더 많아요. 물론 이제 세대수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물량이 많이 들어갔어요. 왜? 1주택자가 그쪽으로 몰렸다는 얘기예요. 84는 거의 다 가점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1주택자가 이 사람들이 뭐 투기든 투자든 간에 이런 데 많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이가 아직 어린 저 가점자한테 84 타입이 힘드니까 105 타입이나 뭐 45평을 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 그건 말이 안 돼. 돈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가 막상 경쟁률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녀 계획이 없는 사람한테 애를 뭐 둘을 낳으시라, 쌍둥이 둘을 낳으시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게 따지면 결론은 이제 지방 아파트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눈에는 안 찰 거야 사실. 그래서 지방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 분명히 또 눈에 안 차고 나는 또 멀어요, 뭐 어머 나 거기는 싫어요 분명히 이럴 거라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도시라고 해서 이제 택지 개발이 되는 데가 있으면은 그 바로 옆에 단지 같이 이렇게 택지 개발하는 그 단지에 포함이 되지 않은 데가 있어요 또. 아니면 그런 데 구축이라도 이런 데에서 좀 넣으시고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어디라든지 계속 청약을 자꾸 좀 넣어야 돼. 당첨이 안 된 사람들은 10번 청약 넣은 사람하고 한 번 청약 넣은 사람하고 당연히 당첨될 확률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저 가점자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계속 넣어야 돼요. 예. 스나이퍼처럼 진짜 좋은 데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넣는 분들은 뭐 69점 뭐 이런 분들이고, 예. 저가점자 뭐 17점, 21점 이런 분들은 그냥 주구장창 계속 넣어야 돼요. 예. 그거 말고는 수가 없고, 될 수 있으면은 부모님을 서류상으로 부모님을 우리 집 내가 모시고 사는 걸로 좀 한다든지,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특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생초 있죠. 생초 물량에서 이제 나의 그 월급 받는 거를 좀 조절을 해서 회사한테 좀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특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한번 7가지 질문을 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건 것 같아요. 집을 잘 구하는 요령 있지 않습니까? 요령.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건데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그거예요. 직장이 어디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 친정이나 이런 데가 어디예요? 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뭐 동탄에 좋은 데가 있다고 해서 막 그때 막 5,000대 1이 막 나오고 했어요. 어디 살아요? 그러니까 뭐 일산 산대요. 그럼 여기서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 대각선 끝이잖아요. 그럼 출퇴근할 수 있어요? 뭐 직장은 뭐 여기인데, 뭐 직장은 뭐 갑자기 뭐 남양주 이쪽이고 별내 쪽이고, 뭐 내가 청약한다는데 갑자기 뭐 인천이고, 시댁은 뭐 하남 미사고 완전 삼각형이야.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는 자기가 이제 살고자 하는 그 바운다리 있지 않습니까? 친정집 가깝고 이런 데서 그렇게 막 멀리 막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제 가까운 데에서 예, 하려고 하신 경우가 있고, 남자분들도 직장이 먼 거를 몸빵을 하겠다, 교통비로 해서 몸으로 해서 때우겠다, 그 돈이 다 병원비로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간 비용 나가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게. 예. 그래서 일단 그냥 직장이랑 기존에 살고 있는 그 생활 환경에서 가까운 데서 하시는 게 내가 봤을 땐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지역적인 부분을 먼저 잘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자기 주거 환경 있죠. 네. 생활하는 환경.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케이스는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학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물론 학군이 잘 갖춰져 있으면 좋지. 가격 방어가 되니까. 그리고 저는 출퇴근을 안 하니까, 예, 차 끌고 다닌다든지 하기 때문에 출퇴근을 남들 하는 시간에 안 하니까 굳이 사실 GTX도 사실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인터넷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각자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애가 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까지는 생활하실 수 있을 거고, 또는 애들을 이미 다 군대 보내시고 나서 노부모 둘이 계신 분들은 뭐 34평 뭐 굳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조그만 25평짜리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굳이 역세권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산과 강이 있는 쪽으로 해서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네, 생활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 활동이나 이렇게 하는 게 완전히 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래서 자신한테 적합한 주거 환경에 맞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해놓으면 나중에 많이 올라갈까요 하시는데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사실 그거는 주거 환경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기 위한 라이브가 아니라 바잉을 하는 거죠. 바잉.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간에 올라가는 건 다 올라가요. 분상제 있을 때에서 다 잡았으면 다 할인 기간에 잡았는데 천년만년 갖고 있으면 다 올라야 가지. 네.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신 것은 뭐 짧은 시간에 많은 시세 차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관점일 수는 있어요. 예. 아주 큰 부동 자산이니까. 근데 될 수 있으면 내 주거 환경에 맞춰서 보시고, 그리고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그 주변 시세랑 맞춰가고 갭 차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집 잘 구하는 요령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뭐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으니까 남들이 봤을 때 다 예쁜 예쁜지. 집 예쁘고 앞에 이렇게 막 정원 딱 이렇게 조망 쭉 길게 나가고, 그죠? 네, 그거 강남 아파트 가야지. 그래도 교통이 가장 중요하긴 하는 것 같아요. 역세권이 그렇죠. 그래도 네, 가격권은 역세권. 확실히 네. 잘 되는 것 같아요. 역세권 그다음에 이제 학군. 학군.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기 이제 사는 데 지역에서 좀 직장이랑 이런 데서 출퇴근하기 좀 가까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 너무 네. 좋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한번 봤는데 거의 중요한 질문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청약에서는 네. 당해인 것 같아요. 당해? 본인 지역에서 그렇지. 본인 네. 지역에서 그래도 입주 물량 있는 거를 체크하시고, 그렇죠. 본인 어차피 그쪽이 생활권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당해- 되니까 결국 이제 당해 물건이 딱 나오게 되네요. 그런 의식의 흐름대로 아주 정확하게 흘러가신 것 같아요. 네. 당해 물건이 있으면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특공이 있으면 특공 다 활용하시고, 뭐 이제 그리고 일반 물건 봤을 때도 이제 타입별로 조금 세부적으로 네. 그건 이제 교수님께 이제 질문을 주시면 이제 대답을 잘 해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당해 지역이라고 해서 당해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항상 물량이 당해 지역이 가장 많이 일단 배정을 먼저 받고 기회가 한 번 더 생기니까요. 그렇죠. 당해에서 떨어지면은 일반으로 해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또 하는 거고, 거기서 또 떨어지면 서울, 경기, 인천으로 해서 가서 다 같이 한번 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당해 지역이 가장 많이 확률이 높다고 봐야죠. 당해 지역에서 좀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건 진짜 팔자고, 그건 운이 없는 거고 진짜. 예. 그래서 자기 지금 현재 주소지를 어디로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서류상으로 지금 실거주지 말고 서류상으로. 예. 그래서 대본에도 없는 당해 지역. 야, 좋은 말씀까지 일단 한번 들었었고요. 예. 혹시 또 뭐 궁금하신 우리 육아 프로님 또 있나요? 쌍둥이 아빠로서. 제가 오늘 궁금한 게 오늘 1번부터 7번까지 질문이 네. 그냥 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예. 왜냐면은 이 나이는 있어도 정말 불인이라서 네. 당해라는 말도 최근에 알았어요. 아, 당해. 예. 당해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데 구독자분들께서도 아마 저처럼 처음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은 모를 거예요. 저는 초년생은 모르실 수 있을 것 아니지만 네. 이쪽으로 처음부터 요즘 친구들이 이제 좀 빠르다 보니까 이제 젊을 때부터 집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전혀 관심 없이 일만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일부러 외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골머리 그렇죠. 아프니까.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집을 여기 진짜 완전히 우리 여기 테이블만한 방에서도 한번 살아봤고 고시원서도 살아봤고 결혼하고 나서 이만한 룸에 여기 강의장의 반의 반밖에 안 되는 집에서도 살아봤어요. 그래서 밥 잘 먹었다고 딱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현관문 바닥이야. 세면 바닥 신발 넣는 데야. 진짜 그렇게 막 좁은 데서도 막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막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일단 하는 게 좋겠다. 네, 내가 물려줄 자식은 없다 할지라도 일단 그래도 내 집 마련이 되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좀 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집으로 해서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에버랩스 밴드 있으니까 거기 와서 질의응답 좀 이렇게 많이 남겨주시고 조태꾸알이라고 하던데 그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이렇게 좀 남겨주시고 아니면은 어디 방송해주세요. 그럼 또 제가 보고서 또 방송도 해드리고 할 테니까 우리 다시 한번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인사들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